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주식 격언 중에 세리메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5월 달에는 증시 흐름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주식을 다 팔고 잠시 떠나 있어라 이런 격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격언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주식시장은 미리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지표는 발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나마 조금 영향을 준 지표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매주 발표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 유독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약 21만 건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23만 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약 2만 건 정도 실업수당을 더 많이 청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도 실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시작된 것인가 이런 상황이 증시에 영향을 조금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하락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호황보다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더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가 약 40%,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가 약 60%니까 인하한다는 전망이 약간 우세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음 주는 굵직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화요일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상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도 그렇게 된다면 아마 5월 달 남은 흐름은 약간 암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다음 주 지표에 따라서 5월 시장 흐름이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는 다시 2700을 돌파를 했는데요. 27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4월 초에 돌파를 했다가 2500까지 빠졌지만 약 한 달 만에 회복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도 다음 주 미국 물가 지수에 따라서 2600을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800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다음 주 미국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 SK텔레콤을 40주를 매수했습니다. SK텔레콤 제가 실적을 목요일 저녁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보고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40주를 한 번에 매수했는데 웬만하면 평단가 이하에서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일단 51,3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했던 가격보다 주가가 상승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실적은 제가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브리핑을 다시 드리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0.8%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약 20%가 늘어났는데 1분기에 SK 브로드밴드 배당금이 순이익에 합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주식 투자일기에서 말씀드리는 ISA 계좌에서도 현재 가장 크게 비중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족 계좌에서도 저에게는 조금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11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5만 5천 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약간은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월배당 종목들은 여전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과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환해지는 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데리고 왔던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은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월배당은 웬만하면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냥 인컴 목적으로 꾸준하게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탑 10과 미국 빅테크 7은 어제 분배금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NH투자증권 우선주는 11,500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11,500원 오면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SK텔레콤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서 이제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리츠들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JR 글로벌 리츠도 낙폭을 많이 축소를 했고 맥쿼리 인프라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여하튼 리츠는 국채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물가지수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N 오토모티브 저번 주보다 약간 하락했는데 조금 덜어내고 싶지만 참 쉽지 않은데요.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월배당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제가 보유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5월 분배금이 94원입니다. 지금까지 월 평균 93원을 지급하고 있고 연간 분배율은 9.8%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이스 삼형제도 이번 달부터 분배를 시작했는데 빅테크 7은 91원이었고요. 미국 S&P 500은 93원이고 미국 반도체는 92원을 지급합니다. 에이스 삼형제는 1년간 15% 분배율이 나온다고 예고를 해주었지만 이번 달 분배금은 예상보다 조금 적었거든요. 아무래도 4월 23일에 상장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분배를 했기 때문에 분배금이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달 분배금부터는 주가의 1.25%가 분배가 되는지 관찰을 해볼 생각이고요. 여하튼 다음 주 물가지수 영향으로 주가가 혹시 내려간다면 에이스 빅테크 7은 조금 불타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 중순에 배당하는 월배당 종목들은 5월 17일에 분배금을 지급하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분배락이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계좌를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커버드 콜 두 종목 JPQ와 JPI 이번 달 배당금이 나왔습니다. 두 계좌 합쳐서 저는 약 $40 정도를 세금을 제외하고 매달 받고 있습니다. JPQ는 이번 달 배당금이 세금을 제외하고 0.37달러였고요. JPI는 0.28달러였는데요. JPI가 월 평균보다 배당금이 적게 지급되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세후 기준으로 보면 JPQ는 7.7%, JPI는 배당률이 6.3%입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에다가 달러를 조금 더 환전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각 계좌별로 한 주 한 주씩 총 2주씩 매수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JPQ만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키움 계좌에서 2주, 한국투자증권에서 3주를 매수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원래 2주만 매수할 생각이었는데 매수를 하고 나니까 달러 쿠폰을 주더라고요. 이 쿠폰을 3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래서 한 주를 부랴부랴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5주를 매수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원래 계획대로 4주씩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JPI는 혹시 주가가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그때 조금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도 비가 왔었는데 오늘도 비가 오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주말만 되면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여하튼 여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한 주 동안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